당뇨에 걸리면 좋은 이유가 있다면 이게 거의 유일한 장점인데요. 이 약을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암을 억제하고 면역력, 항산화, 항노화까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뇨 전 단계 분들과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이죠. 당뇨인이시라면 지금 드시는 약봉투 가져오셔서 확인하시고요. 당뇨 전 단계 분이시라면 아직 약을 안 먹어도 오늘 알려드린 약 이름 3글자만 미리 기억해 두세요. 메포민 혹은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 전 단계 분들도 이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이게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긴 한데 현재 지금 미국 뉴욕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당뇨인이 아닌 일반인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약으로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당뇨인이나 비당뇨인이나 모든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노화 관련된 산업이 돈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돈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정보이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속아서 비싼 돈 주고 노화 영양제를 사서 부모님도 드리고 저도 먹곤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날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주머니 부담을 낮춰주는 건강 정보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던 건강에 좋다던 영양소에 관한 진실과 거짓, 그리고 메포민에 대한 상반된 결과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 볼게요. 노화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 얼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는데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교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레스베라트롤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유튜브 어딜 찾아봐도 이 박사가 했던 잘 이해되지 않은 행적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주로 주장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항산화 영양소인 레스베라트롤이 시르투인이라는 인체 내 항노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저항성이 강해지고 항염증, 항노화를 통해 세포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싱클레어 박사가 공동 설립자로 만든 회사인 서트리스라는 회사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무려 7억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9,300억에 매각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이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와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브라이언 케네디, 매트 캐벌레인 박사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상하게 실험 결과가 재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답을 찾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이 항노화 단백질 시르투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지 안 되는지 감지하기 위해 첨가한 형광 분자 때문에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수명 연장은 물론 항노화 단백질 시르투인 활성화에도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화이자의 연구진들이 싱클레어 박사의 회사인 서트리스에서 찾아낸 다른 항노화 물질 중에서 다른 몇 가지 성분들도 시르투인 활성화와 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레스베라트롤이 사기였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장수 목적으로 레스베라트롤을 드신다면 사기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레스베라트롤은 항노화, 그러니까 장수에 알려진 내용은 거짓이지만 그 자체로 항산화 영양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이 항노화로 알려져 있다 보니 가성비가 과연 이게 맞나? 의문이 들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같은 베리류에서 많이 추출되며 계열은 좀 다르지만 식물성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 제거하는 것이나 심혈관에 작용하는 것이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안토시아닌과 비교했을 때 레스베라트롤은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 스완슨사에서 출시한 레스베라트롤 30정과 안토시아닌 90정의 가격 차이를 보시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물론 추출할 때 필요한 기술력이나 용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와인을 많이 먹는 프랑스 사람들이 혈관 질환에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와인 속 레스베라트롤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건 뭐냐? 이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미디어에 낚인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 먹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계기 중 하나가 1991년에 미국 CBS의 60분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추적 60분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처음 프랑스인의 낮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적포도주 소비량과의 연관성이 강조되었고 이걸 와인업계가 가만두지 않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 그 다음 해 미국 내 와인 판매량이 39%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좀 달라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무좀 환자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이걸 가지고 결론을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무좀에 잘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레드와인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관계도 사실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사실 저도 그동안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클레어 박사의 연구가 사실이었다 치더라도 그 연구에 사용한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려면 와인을 1000병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와인은 그냥 맛있는 술일 뿐 결코 건강에 이롭진 않습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레스베라트롤 대신 뭘 먹어야 하나? 레스베라트롤을 꼭 드실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코엔자임 Q10이랑 비타민C 정도만 드셔도 혈관용 항산화제로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돈 아껴드리는 정보 알려드리는데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메포민이 노화를 막는다는 이야기도 혹시 레스베라트롤처럼 구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메포민도 연구 결과가 수명을 늘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그 실험도 오늘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들도 내용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먼저 메포민이 장수를 유발했던 실험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014년 영국 카디프대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당뇨병 A그룹과 당뇨병 B그룹 그리고 정상인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생존 기간을 추적했습니다. 당뇨가 없는 정상인 생존율이 가장 높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당뇨병 A그룹이 가장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정상인 그룹보다 생존율이 15%나 높았고요. 이 그룹 A가 바로 메포민을 복용한 당뇨 그룹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 참가자 수가 얼마 안 되겠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실험 참가자 수가 18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가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메포민은 혈당을 낮추는 당뇨약임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와 면역력 상승, 항염증에 항산화 효과까지 보너스로 따라오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좋은 효과들이 나온 이유는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경로인 AMPK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한마디로 메포민을 먹으면 운동하지 않아도 운동을 한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나온 지 2년 후 2016년에 나온 연구에서는 약간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당뇨인 중에 메포민을 복용하는 당뇨 환자가 생존율이 가장 높긴 했습니다. 그런데 메포민을 먹은 당뇨 환자가 대조군인 정상인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미세하게 0.2% 정도 낮았습니다. 앞서 15%나 생존율이 높았던 연구와는 좀 다른 결과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뇨에 걸리면 질병을 앓고 있으니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생존율이 확실하게 낮아야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메포민을 먹는 당뇨인들은 생존율이 정상인보다 고작 0.2% 아주 미세하게 더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만약 첫 번째 메포민 복용이 생존율을 15% 높이는 연구 결과가 맞다면 당뇨에 걸리는 게 생존율 측면에서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 사실 저는 메포민은 먹지 않지만 당뇨 전 단계를 겪으면서 제 몸에 대해서 저의 잘못된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바로잡게 되어 오히려 이게 더 큰 질병인 심근경색이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겐 당뇨 전 단계가 빨리 온 것이 제 인생에선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실험인 메포민이 생존율을 크게 낮추지 못했다는 결과가 맞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뇨에 이미 걸렸다면 어떻게든 메포민 정도로 혈당 조절이 가능하게끔 관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생존율이 늘어나는 것은 보너스라 생각하고 조만간 나오게 될 아인슈타인 대학교의 메포민 장수 효과에 대한 실험이 만약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나오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인들과 같은 수준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메포민만 먹지 않고 당뇨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은 어떤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인슐린 분비 자극하는 설포닌 우레아 제제, 아마릴 아시죠? R형처럼 생긴 작은 당뇨약은 대조군에 비해 4% 정도 생존율이 줄었고요. 메포민과 설포닌 우레아를 함께 먹으면 3%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인슐린 주사는 생존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메포민과 인슐린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 생존율이 13% 줄어들고요. 인슐린 단독 투여는 24% 줄어드니까요. 인슐린 이미 맞는 분들은 더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하고 아직 약만 복용하시는 분들은 먹는 약으로 혈당 조절할 수 있게 평소에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제가 공복혈당 90대로 낮춘 영상에 효과 잘 나오는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모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어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